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우입니다. 올해 45살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뇌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은 췌장암 조기 진단과 예방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진료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사로서의 의무감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오실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었고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만 이야기하던 것들을 밖으로 꺼내자고 말이죠. 췌장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분들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진료 시간 안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위험 인자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을 부르는 진짜 위험인자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치료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군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의 90% 이상은 췌장관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의 암은 특정한 위험인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부터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진단 연령은 70세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65세 이후에 진단됩니다. 하지만 45세 미만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30대라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는 췌장암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킵니다. 전체 췌장암의 25% 정도가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각종 발암물질들이 혈류를 통해 췌장까지 도달해서 직접적으로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거나 주변에 흡연자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금연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금연 후 위험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일반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개선이 나타납니다. 당뇨병도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80%가 진단 당시 당뇨병이나 당불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 중에 특히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또는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에 걸렸다면 여러분의 위험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성 췌장염도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만성적으로 췌장에 염증이 있다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32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이 약 20% 증가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은 당연하고 간접 흡연도 완전히 차단하세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시고 단 음식과 가공육류 섭취를 줄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나 각종 건강보조식품으로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로 인해 간이나 콩팥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주의사항도 다릅니다. 50대 이후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하고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위험인자들을 가진 분들에게서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들과 진단 과정.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신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복통과는 다릅니다. 명치나 배꼽 주변에서 시작해서 등이나 옆구리로 퍼져나가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의 특징은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지고 누워있으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등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먼저 찾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인하고 다른 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달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눈에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해지는 증상입니다. 이는 췌장머리 부분의 종양이 담도를 막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황달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체중 감소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3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이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이 57kg 이하로 떨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박호철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철님은 62세의 남성분으로 오랫동안 흡연을 하셨던 분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실 때는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밥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죠. 호철님과 첫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증상의 시작 시기와 변화 양상이었습니다. 호철님은 약 2달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물어보니 가끔 명치 부근이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호철님께 체중 변화에 대해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물어보니 평소 70kg이었는데 66kg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약 6%의 체중 감소였죠. 호철님의 경우 다른 특이한 점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혈당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같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증상들을 토대로 저는 즉시 영상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한 것은 조형증강 CT였습니다. 결과는 췌장 몸통 부위에 약 2.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호철님께 결과를 설명드릴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철님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행히 호철님의 경우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상태였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고 계십니다. 호철님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나이, 위험인자, 동반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진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CA19의 구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췌장암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 수치는 거짓 양성이나 거짓 음성이 많기 때문에 치료 반응을 보거나 재발을 모니터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연령별로 주의할 점도 다릅니다. 50대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하고 기존에 당뇨병이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의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지 각 검사의 장단점과 적절한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선택 가이드. 많은 분들이 췌장 검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복부 초음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부 초음파는 췌장암 진단에 있어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장내 가스나 복부 지방에 가려 제대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표준 검사는 조형증강 CT입니다. 이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췌장 전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주변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의 침범 정도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 반응을 추적 관찰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CT의 정확도는 약 83% 정도입니다. 하지만 CT 검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있고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MRI와 MRCP도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2cm 미만의 작은 병변을 찾거나 췌관과 담관의 상태를 자세히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낭성 병변의 경우에는 CT보다 MRI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MRI의 정확도는 약 89%로 CT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또한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US라고 하는 내시경 초음파는 매우 정교한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췌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초음파를 보는 방법으로 미세한 병변도 찾아낼 수 있고 동시에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는 확진을 위한 표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S의 정확도는 약 93%로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US는 일반 위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ERCP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는 내시경을 통해 담도에 직접 조영제를 넣어서 보는 검사로 황달이 있을 때 담도에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담도 조직 검사를 할 때 사용됩니다. 췌장암 환자의 90에서 95%에서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70세가 되시던 해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볼 때 뭔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고 특별한 위험 인자도 없으셨지만 증상이 지속되고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CT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부하셨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검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고 만성 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인 제가 봐도 췌장암과 다른 질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검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검사를 미뤘다면 계속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가족의 설득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검사를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들의 적극적인 설득이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검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상태와 의심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즉시 CT나 MRI를 통해 담도 폐쇄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검사 접근법이 다릅니다. 50대 이후이고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 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과 관리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과 관리법. 예방이야말로 췌장암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킵니다. 다행인 것은 금연 후 위험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금연을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위험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흡연자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미 10년, 20년을 피웠는데 지금 끊어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답은 확실히 네입니다. 담배의 해로운 성분들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는 과정은 금연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간접 흡연도 완전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집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도록 하고 직장에서도 흡연 공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하루에 6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는 췌장암 위험을 증가시키고 만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중과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합쳐서 주 15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식단 관리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음식과 가공육류는 가능한 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붉은 고기를 강한 직화로 구워서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리시고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가공육류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력이나 만성 췌장염, 당뇨병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담당의와 상의해서 정기적인 검진 주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연 1회 정도의 영상검사를 권합니다. 당뇨병 관리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함께 당화혈색소 수치도 6.5% 이하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췌장에 좋다고 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로 인해 간이나 콩팥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췌장암 정기 스크리닝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 특히 가족성 팬크리에틱 캔서 증후군이나 췌장 낭종, 만성 췌장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연령별 예방 전략도 다릅니다. 40대까지는 생활습관 개선에 중점을 두시고 5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증상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질환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모두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의 위험 인자부터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췌장암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키며 전체 췌장암의 25%가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후 위험이 점차 감소합니다. 두 번째, 50세 이후. 신생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갑작스러운 악화는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 가족력,
특히 50세 이전 발병이나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의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명치 통증이 등으로 번지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황달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검사는 증상과 위험도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조형증강 CT가 1차 검사이고 확진을 위해서는 내시경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일반인에게는 정기 스크리닝이 권고되지 않지만 고위험군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두려워하시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췌장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은 모든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갭이라도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운동하고 하루에 최소 한 접시라도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거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은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필요할 때는 병원에 가도록 설득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췌장암은 더 이상 두려운 질환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